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공은 김정은한테 되돌아갔습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워싱턴의 트럼프에게 던진 이 일종의 변화구를 트럼프가 받아쳤습니다. 좋다, 만나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 골기대회에 나와가지고 평창 올림픽이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은 자기의 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김정은하고 만나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만나자마자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가장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담은 한다. 회담은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 어제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비핵화를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확실한 어떤 성의를 보여라. 그래야 만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김정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상당히 당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용 특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말은 전했는데 이렇게 쉽게 받아가지고 던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북 이 최고위급 회담은 성사되지 않은 것입니다. 양쪽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만난다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개자인 정의용 특사 말만 믿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것은 반쪽의 합의입니다. 반쪽의 합의.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를 만난다는 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디서 만나느냐 합니다. 워싱턴으로 간다. 워싱턴으로 가면은 김정은처럼 아주 초라하고 촌스럽고 엉뚱하게 보이는 사람이 세계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아마 어떤 코미디 쇼보다도 더할 것입니다. 그러다 평양에 오라고 해서 트럼프가 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판문점이나 중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의용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한 메시지는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의지가 굳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몰아붙인다. 그럼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좋다. 어느 항구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한 것을 실어 나르면 좋겠느냐.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독불장군입니다. 골목대장입니다. 북한 정권 안에서만 큰 소리 치지 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 세상에 나와서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김정은에게도. 이런 가운데 대북 전문가로서 가장 오랫동안 일했고 또 북한한테 끌려가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유명한 대북 협상가가 있습니다. 이동복 선생이죠. 이분은 원래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 1970년대부터 그때 정보부에 들어가서 정보부가 주도한 남북 협상에 참여했고 노태우 정부까지 줄곧 20년 동안 현직에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정치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했던 분인데 현직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끊임없이 대북 정책에 대한 글과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역사적 경험을 들려주고 있는 분입니다.
연세가 80이신데 이렇게 오랫동안 북한을 관찰한 분, 특히 역사적 맥락에서 관찰한 분들의 이야기는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제 심요경의 말로를 달려가는 문재인의 북핵 특사 외교라는 제목의 글을 조가빼다컴에 기고를 했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심요경은 누구냐 하면은 임진왜란 났을 때 명과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이 휴전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유경이라는 명나라 사람이 중간에 들어서 가지고 명과 일본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고 해가지고 결국 사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유경의 말로란 말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던지는 근본적인 의문은 지금 정의용 특사가 혹시 심유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과연 김정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한국 사람들한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하여 벌이고 있는 대북 특사 외교는 외견상으로 벼락불에 콩뽑기를 방불케 하는 빠른 속도의 상황 전개를 초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울에 귀환하여 보고한 김정은의 파격적 발언을 토대로 남북 간에는 4월 말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의 남북회담, 5월 중에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미북 회담 개최가 일견 기정사실화되는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 같은 상황 전개는 지금까지이고 지금 이후의 앞길에는 또다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먹구름이 덮여오고 있다. 이 같은 먹구름을 암시하는 이상신호가 나왔다. 그 첫 번째 이상신호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미북 정상회담 개최 수락을 발표한 다음 날인 9일에 나온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이다. CNN은 9일 샌더스 대변인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지향하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을 단행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은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정 실장 측의 주장에 의하면 그보다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가 접견한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게 김정은을 5월 중에 만나겠다는 그의 말을 즉시 백악관 기자들에게 발표하도록 정 실장에게 지시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 샌더스 대변인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 개최의 전제 조건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이날 샌더스 대변인 발표의 다른 구절에 소명되어 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 조건을 거론하는 이유는 북한이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샌더스는 북한은 핵과 유도탄 시험을 중지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그들의 말을 구체적 행동으로 실증할 때까지 김정은과의 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게 조건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이 조건 단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조건 달고도 만나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참. 이어서 읽어가겠습니다. 백악관의 대변인을 통해서, 이동복 선생의 글입니다. 백악관의 대변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전제 조건을 다시 거론한 원인에 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짐작된다. 첫째로는 트럼프의 독단적이고 적극적인 미북 정상회담 개최 추락에 대해 행정부 안팎의 북한 관련 전문 관료 집단에서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 브리핑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것 같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백악관 기자들에게 실시한 브리핑에서
자신 일행의 평양 방문 시 김정은이 그들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고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며 한미 양국의 일상적인 합동군사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양해한다고 말했고, 가능한 조속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 실장의 설명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평양에서 정 실장 일행에게 한 김정은의 실제 발언 가운데 정 실장이 백악관 기자들에게 행한 설명에서 거론한 김정은의 약속들에는 예외 없이 북한판 전제 조건이 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실장은 워싱턴에서의 백악관 기자들에게 행한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거론한 전제 조건들은 일체 무시하는 쪽으로 사실상 김정은의 말을 왜곡 변조하여 전달한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부분입니다. 정의용 특사가 과연 김정은의 말을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과연 정확하게 전달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분 이야기대로 왜곡 또는 변조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남북 문제, 미국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 해서 이 심유경이가 중간에서 거짓말 하다가 말로로 갔던 것처럼 혹시 정의용 특사가 심유경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지금 이동복 선생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이분이 쓴 글을 읽어가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기간 중 명과 외 사이에서 외장 고니시 유키나카와 공모하여 명의 신종과 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국서를 각기 위조, 변조하는 사기 강화 교섭을 벌이다가 사실이 발각된 끝에 목숨을 잃어버린 명인 심유경의 전처를 정의용 실장의 소위 특사단 일행이 답습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정의용 실장 일행의 평양 방문 기간 중 그들에게 김정은이 한 말들 가운데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상투적으로 사용해온 용어 혼란 전술에 입각한 어휘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도 정 실장 일행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지만 이에 현혹됨으로써 해석상의 혼선과 함께 합의사항의 이행 단계에서 북에 의하여 농락될 여지를 허다하게 깔아놓고 있는 것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정 실장은 북에서 말하는 비핵화라는 용어에 기초하여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와는 내용이 상이한 다른 비핵화다.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대한민국이 이미 비핵국가, 핵을 갖지 않는 국가, 비핵국가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북한의 보유 핵물질 그리고 보유 여부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핵무기를 포함하여 핵 관련 시설 및 핵무기 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해체하여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한다는 개념이고, 이 같은 개념은 미국을 비롯하여 전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반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말이 비핵화이지만 실제로는 비핵지대화를 뜻한다. 뉴클리어 프리 존, 자위용인 북한의 핵을 거론하기에 앞서서 그 원인을 제공한 적대적인 미국의 핵무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최소한 국제적 핵 감축의 틀 속에서 양자의 핵 문제를 함께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 생산하여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다는 검증되지 않는 주장을 내세워 북한을 9번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점을 비타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논의에 응할 용기가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이를 반기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는 것이 자명하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할 경우 김정은은 틀림없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나와서 트럼프와 논쟁을 벌일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처지는 바보처럼 닭을 쫓다가 울타리를 쳐다보는 견공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논의가 맞짱을 뜨는 대화의 멍석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펼쳐진다면 그 양상은 2004년에 시작된 지금까지 표류 중인 베이징 6자 회담의 재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동안 북한의 핵 문제는 현상이 무기한 연장되는 가운데 북한은 여기서 벌어들이는 시간을 가지고 아직 미진한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완성시키는 데 활용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게 저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핵심입니다. 정의용 특사는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그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가 요약하면은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한테도 설명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일종의 왜곡 또는 더 심하게 말하면 허위보고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을 이동복 선생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절대로 아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말을 했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문재인 김정은 회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외교가 되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참사가 끔찍하다고 지금 이동복 선생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하지 않습니다. 조선 반도의 비핵화 또는 조선 반도의 비핵지대화가 그게 바로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거듭된 경고를 우리 국민들부터 우선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혼을 빼는 데 활용한 김정은의 또 하나의 의혹, 즉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정은의 이 말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 같은 김정은의 말을 수용하는 경우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북한이 갑질을 계속하는 것을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9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들은 물론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의 대북 압박 공조도 무너지는 공든탑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어느 나라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실험하지 않겠다, 남한에 대해서 쏘지 않겠다,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아주 근사한 약속을 했다, 거룩한 약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을 축혀준다는 것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면 대북 제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이 노련한 이동복 선생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공부가 되는 보통 언론에서는 발견하기가 힘든 아주 공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관계는 용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해석하다가 보면은 북한의 술수에 말려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동복 선생님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6.25 전쟁은 물론 분단 70년 역사를 통하여
수천 회에 걸쳐 반복해온 각종 대남 무력 및 폭력 도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말을 소위 평화의 메시지로 들고 돌아온 정의용 실장 일행의 행보를 보면서 필자는 1938년 9월 30일 독일 땅 뮌헨에서 히틀러로부터 얻어낸 거짓 평화 약속을 담은 문건을 높이 들고 귀국하여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수상관저 앞에 운집한 군중들에게 우리 시대의 평화를 외쳤던 체인블린 영국 수상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 70년사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는 김정은의 광은 미친 소리를 감히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문재인 씨는 고사하고 정의용 씨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건국 이후 70년 동안 어느 시점에 과연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군사적 위협의 주체가 되어 본 적이 있는가? 이 같은 김정은의 광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망정 이를 북한의 평화 의지의 증거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함으로써 특히 체험 세대가 아니라 전문 세대인 남한테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을 전문 세대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주체인 것처럼 오인하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 문재인 씨와 정의용 씨의 의도라면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더구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발이다. 이론상으로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북한은 남과 북이 1992년 2월 19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상호 상대방 체제를 인정 존중하고 상대방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 전복 행위를 지양하고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하며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으며 모든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0일자 군사정전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상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 25조로 된 실질적인 평화협정에 합의하고 상호 비준 절차를 거쳐 공포 발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서의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일방적으로 사문화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북한은 이 이상 도대체 무슨 불가침 보장을 바란다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즉 남북기본합의서가 1992년에 완성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의 평화협정과 같은 것이다. 평화협정 따로 만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로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양쪽이 비중까지 했는데 이 이상 또 김정은이가 뭘 군사적 위협을 없애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도 아닌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전달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까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이동복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가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보장을 요구하는 체제 안전이 전 세계적으로 조소의 대상인 소위 3대 세습 독재가 표방하는 이른바 성군 정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 이외의 어느 다른 나라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전적으로 북한 스스로의 내정 문제로 이에 대한 보장을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망발이다.
정 실장 일행이 이 같은 망언을 듣고도 귀를 씻지 않고 그것도 말이라고 서울과 워싱턴에서 일을 옮겼다면 그것은 정 실장 자신이 종북 좀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말도 아닌 거짓말을 들었으면 귀라도 씻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귀라도 씻어야 오염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과 미국에 전하고 있으니까 귀가 차다는 개탄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기동복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위협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중에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폐기라는 요구가 내재되어 있다, 숨어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김대중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성격 변경, 그리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 한미 연합작전체제 해체, 한미 상위조약 폐기,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가운데 체결되는 미북 평화조약 체결 등이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 황정엽 씨가 생전에 자주 입에 담았던 소위 갓건 전술이 여기에 녹아있다. 즉 대한민국의 존재는 미국을 의미하는 갓에 의하여 지향되는 것이고 이 같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갓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갓건을 잘라 동맹관계를 해소시키면 갓이 날아가 버린 민머리 형국의 대한민국이 되고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김일성의 대전략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북한도 이 같은 요구들이 단시일 안에 미국에 의하여 수용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북한식 혁명적 낭만주의는 이 같은 무리한 요구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사이비 이론을 구비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같은 요구를 가지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여론을 흔들어 한미 관계를 이간하여 이완시킴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좌파 및 종북 세력의 신장을 부추김으로써 대한민국 체제의 용공화 내지 연공화, 공산주의가 손잡는다는 뜻입니다. 연공화를 촉진시켜 북한이 추구하는 적화 통일의 중간 단계인 남조선 혁명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통일전선 전술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소위 간조기 전술의 전형이다. 지금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는 매우 불길한 먹구름이 상공을 뒤덮고 있다. 남쪽에서 문재인 씨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탄핵 파동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한 이른바 주사파 주도의 좌파 세력이 장기 집권 포석의 하나로 오는 6월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건국, 호국과 산업화를 주도한 보수 세력을 싸잡아서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숙청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영공사회와 영공사회화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빈사 상태의 북한이 핵을 이용한 위장평화공세라는 간조기 전술을 단말머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공조해주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16경의 사기 강화 교섭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외교는 16경 때처럼 머지않아 그 마각이 드러나서 난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문재인 씨의 특사단은 북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 제의를 수용한 사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그들의 말을 구체적 행동으로 실증할 때까지 김정은과의 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 대변인의 9일자 발언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사후적으로 들고 나오는 문제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북측에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양쪽의 말을 적당히 편집하고 왜곡 변조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정상회담의 유산을 막는다는 16경 방식의 두 길보기 외교를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특히 미국과의 신뢰관계에 파국을 초래하여 트럼프의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패싱한 채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강요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단독 군사행동으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선택하는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이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파국으로 간 다음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 입장에 관하여 역지사지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한다. 작년 11월 북한이 소위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하기 전과 후의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성 15형 미사일의 개발 성공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실제로 미국 본토의 임의의 목표를 핵탄두로, 그것도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수소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폼페오가 지휘하는 미국 중앙정보국은 작년 11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가격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앞으로 3개월에 불과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 3개월은 이미 금년 2월로 미래가 아닌 과거의 일이 되었다. 세계 최강의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미국이 과연 이번에 김정은이 벌이는 핵 사격에 다시 한번 넘어갈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이상이 이동복 전 국회의원, 전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가 조합지닷컴에 기고한 글의 전문이었습니다. 쉽게 아주 깊게 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일 필요성은 별로 없지만은, 지금까지는 아주 뭐가 착착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태전개는 정말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먹구름이 뒤덮여 있다. 지금 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실패한 이유는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의 말을 왜곡해서 국민과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이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마주 앉았을 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 김정은이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이야기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는 당장 핵 미사일 시설을 다 없애자고 이야기해서 싸움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파국으로 간다. 그 다음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